네, 반갑습니다. 웃는 치과의사 오원장입니다. 치아 교정을 고민하시는 분들 중에서 에이, 나중에 돈 벌어서 하지 뭐. 지금 이 정도 삐뚤빼뚤한 건 괜찮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스스로를 위안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잠깐만요. 딱 30초. 아니, 1분도 좋습니다. 제 이야기를 좀 진지하게 들어보세요. 이거 꽤 중요한 이야기니까요. 20년 넘게 치아를 봐온 웃는 치과의사 오원장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나 그때 진작에 교정치료 할 걸 하고 후회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겁니다. 오히려 교정치료를 미리 받게 된 나에게 감사하게 될 수 있습니다. 교정 상담 오시는 분들 중에 이루다가 오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으세요? 많죠. 그냥 많은 정도가 아니에요. 제가 하루에도 많은 분들하고 교정에 대해서 상담을 하는데 왜 이제 교정치료를 하시려고 하세요?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비슷한 대답을 하세요. 시간이 없어서요. 무서워서요. 돈이 없어서요. 등등등 여러 가지 이유를 대시더라고요. 근데 본인의 치아 배열에 관련된 문제가 더 심각해진 상태에서 오시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처음보다 몇 배의 시간과 비용을 들여야 되는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이거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교정을 미루면 생기는 문제가 그렇게 심각한가요? 치아만 삐뚤어지는 거 아니었나요? 아이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세요. 치아 교정이 예뻐지는 거에 관련된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치아 교정을 미루는 건 단순히 미용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이건 건강과 직결된 문제예요. 제가 치아 교정 관련된 상담을 할 때 환자분들한테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교정을 미루는 건 지금은 작은 문제 같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훨씬 더 복잡하고 큰 문제로 번질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당장은 괜찮아 보여도 여러분의 치아와 잇몸, 턱관절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을 본인만 모르고 있는 거죠. 치과 질환의 대부분은요, 특별한 증상이나 통증 없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치아 교정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들이 문제가 커져서 오면 이미 때가 늦은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자, 그럼 좀 더 본격적으로 교정 치료를 미뤘을 때 나타나는 문제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건강적인 측면이 있는데요. 이 부정교합이 충치, 잇몸병, 턱관절 질환 등 다양한 문제를 일으키고 경우에 따라서는 치아를 상실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진짜 무서운 건 따로 있습니다. 배열이 좋지 않은 삐뚤빼뚤한 치아는요, 아무리 꼼꼼하게 칫솔질을 해도 음식물이 끼고 치태가 쌓이기 쉬워요. 왜냐하면 치아가 겹쳐 있으니까 칫솔이 안 닿는 부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결국 충치나 잇몸병으로 번지기 쉽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정말 위험한 게 잇몸병은 초기에 증상이나 통증이 없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나는 잇몸이 건강해 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잇몸 속에서는 우리가 모르지만 잇몸 질환이 진행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뼈가 녹아내리고 있을 수도 있고요. 이걸 풍치라고 얘기하는데요. 이렇게 풍치 혹은 잇몸 질환이 심한 경우에는 치아가 많이 흔들리고 결국 뽑아야 하는 상황까지 갈 수도 있죠. 이게 끝이 아닙니다. 부정교합은 턱관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치아 배열이 안 좋으면 이로 인해서 턱이 무리하게 움직이거나 통증 혹은 결림 이런 것들이 유발될 수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턱관절에서 딱딱 소리가 나거나 아침에 일어났을 때 턱이 뻐근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런 분들 중에 상당수가 부정교합과 연관돼 있다는 보고들도 있습니다. 교정 치료 기간 내내 충치 치료나 잇몸 치료, 그 다음에 턱관절에 관련된 부분까지 같이 고민하면서 진행하는 게 이렇기 때문에 필요한 거죠. 세 번째는 비용과 노력에 관련된 관점입니다. 지금 당장 교정 치료를 받으면 그래도 비교적 간단하게 끝날 수 있는 것들이 나중에는 상태가 심각해져서 충치 치료도 해야 되고 잇몸 치료도 해야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임플란트를 심게 되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치료를 해야지 하고 미뤘다가 결국은 교정 치료 비용, 추가적인 치과 진료 비용 등등등 늘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하게 예뻐지려고 생각했던 치아 교정인데 이게 이제 단순히 미용적인 부분이 아니라 치아 건강 그리고 내 잇몸에 대한 건강을 살리기 위한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게다가 한 번 안 좋아진 잇몸 조직이나 잇몸뼈는 원래대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치아 사이에 블랙 트라이앵글이 한번 생기면요, 이게 잇몸으로 다시 메워지기는 어려운 일이거든요. 결국 비용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진료들이
어려워지는 상태까지 될 수 있다는 거죠. 첫 번째는 시간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사람이 생체적으로 나이가 들수록 치아 이동이 느려지는 경향이 있고요. 이 치아 이동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에 전체적인 교정 치료 기간이 증가되고 또 잇몸 상태가 안 좋아짐에 따라서 교정 치료의 복잡도나 난이도도 훨씬 더 어려워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어렸을 때 교정 치료를 했다 그러면 짧은 기간에 해결할 수 있었던 교정 치료라도 뭐 중년기 혹은 장년기에 교정 치료를 했을 때는 그때에 비해서 몇 배의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수 있게 됩니다. 어렸을 때는 뼈도 말랑말랑하고 혈액순환도 활발해서 비교적 치아가 잘 움직입니다. 마치 찰흙 반죽을 빚는 것처럼 우리가 원하는 위치로 치아를 이동시켜 가는 게 상대적으로 좀 용이할 수 있어요. 근데 나이가 들면요, 우리 치아를 감싸고 있는 잇몸뼈가 좀 단단해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이렇게 치아를 감싸고 있는 잇몸뼈가 단단해지면 치아를 움직이려고 할 때 치아가 버티는 힘이 강해져서 치아가 잘 이동되지 않고 이동 속도가 느려지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젊었을 때랑 나이 들었을 때 똑같은 교정치료 장치를 가지고 치료한다 하더라도 교정치료 기간이 20%, 30% 정도 더 증가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2배 정도로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교정치료 기간이 늘어나면 당연히 비용도 증가되고 불편함도 증가되고 스트레스도 다 늘어나겠죠. 이건 어쩔 수 없는 물리적인 현실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들의 뼈가 단단해지고 있는 게 우리와의 의지와는 상관없으니까요. 자, 지금까지 얘기했던 내용들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교정을 미루면 생길 수 있는 상황은 크게 3가지죠. 두 번째는 건강적인 측면이죠. 이런 부정교합이 다른 치과적인 질환들을 더 악화시킬 수도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우리가 정말 중요시 여기는 비용이죠. 치아 교정 치료를 미뤘다가 결국 훨씬 더 많은 비용을 더 쓰게 될 수 있고 더 치료가 어려워져서 속상해지는 그런 상태가 올 수 있다는 거죠. 시간이 증가될 수 있다는 점이죠. 그리고 치료 기간이 복잡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 마지막 꿀팁 하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요거 하나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장 교정을 꼭 시작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내 치아 배열 상태를 교정과 의사에게 한번 점검받고 확인받아 보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미루기보다는 지금 내 치아 배열 상태가 어떤지, 지금 교정 치료를 받는 게 반드시 필요한 일인지, 나중에 미뤘을 때 큰 문제 없는지를 우리 교정과 전문의 선생님한테 한번 점검받는 겁니다. 네, 지금까지 묻는 치과의사 오원장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치아 건강을 위해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들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댓글로 궁금했던 점이나 혹은 다음에 다뤘으면 하는 주제를 남겨주시면 최대한 반영해서 영상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